네, 안녕하세요. 올해 첫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첫 녹화가 조금 늦어지지 점 사과드리고요.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세는, 그러니까 오늘 장세, 그리고 테마, 그리고 종목 요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장세는 말씀드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바로 아실 테지만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은 21선을 깨고 내려왔고 21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어제 반등을 해줬지만 반등이 생각보다 약하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즉 다음 주 장세는 썩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거다. 그나마 하나 조금 희망사항을 가진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박스권에 gat혀 있죠. 요 코스피 더 길게 박스권을 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네, 박스권이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박스권 안에서만 코스피가 움직여서도 우리가 매수하기 좀 편한데 만약에 요때 10월 6일처럼 다행히 이때는 박스권을 뚫고 내려갔다가 바로 복귀해 주긴 했지만 10월 6일처럼 요 박스권을 더 뚫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장세가 좋지 않았던 건 이제 미국 장세가 무너지고 이제 연준 뭐 이런 이제 FOMC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 저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예, 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심한 하락은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10월 6일 때처럼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조금 살펴보면은 이때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이때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뭐냐 음봉 두 개 주고 반등 주고 다시 음봉 두 개 주고 다시 올라와 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음봉도 줬고 양봉 반등 줬는데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주식을 좀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하이로닉이 종가 고가 나왔을 때 바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저번 주에 매수한 종목은 백근 TMA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사실 백근 TMA 빼고는 차트가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거는 종목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보면요. 코스, 죄송해요. 코스피 200이구나. 코스닥도 보면은, 사실 코스피는 계속, 그렇게 자리가 그렇게 안 좋냐? 코스닥은 자리가 괜찮은데? 라고 느껴질 때 이때였거든요. 근데 한 번에 밀어버리는 바람에요. 예, 여시마처럼 반등도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그래서 얘도 조심해야 되는 코스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장세는 썩 1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게 썩 아름답지 않은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다음 주에 백근 TMA가 오르면은 아마 주식 매매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는 차트도 없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먼저 하이로닉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매도 하이로닉부터. 하이로닉은 우리가 굉장히 기분 좋은 주식이죠. 그냥 그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이로닉은 피부 미용기 관련주고 피부 미용기 관련주면서 제가 12월 달에도 올해 조금 주목해야 될 테마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피부 미용기기, 세 번째 사이버 보안주, 직연사가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테마를 유심히 관찰한 이유는 그 세 가지 테마들 종목들 중에 좋은 차트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카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테마를 추가하자면 폴더폰 관련주들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건 우리가 매매를 했던 DKT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테마를 조금 더 추가하자면 폴더블 폴이라 좀 연결될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 네, 디스플레이 쪽. 그래서 우리가 ELP도
매수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서는 가장 우리가 매매했던 대표적인 주가 지니언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조금 마음 아프게 갖고 있는 드림 시큐리티. 그 다음에 반도체는 네페스 아크. 근데 네페스 아크는 워낙 거래량이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걸 좀 집중하게 해서 본전 매도로 했고 약 손절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올라왔죠.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피부 미용 기기는 하이로릭.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ELP. 그 다음에 폴더블4는 DKT. 요렇게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종목에서 그 주식들이 대장을 잡은 거는 이제 저만의 기준으로 잡은 거고,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 때마다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기준이랄 거는 물론 제가 따로 갖고 있는 검색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검색기를 그거를 저는 이제 대장주를 찾아내는 검색기라고 부르는데, 그 검색기를 통해서 아 얘가 대장주겠구나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쨌든 차트를 보고 주식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차트가 가장 자기 기준에 이쁘냐 안 이쁘냐에 따라 대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과거에 얘가 대장을 잡았냐, 이등주였냐, 뭐 이런, 아니면 과거에 대장 잡지 않았냐, 이런 것도 보면서 이제 과거를 바탕으로 이제 판단해야 될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의 대장주였다 하더라도 지금의 차트가 다른 그 종목이 좀 더 이쁘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종목이 대장주 잡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태박 오를 때 같이 올라줄 거고, 차트가 좋은 주식은 어쨌든 수익을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장주처럼 많은 수익이 아닐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트가 가장 좋은, 가장 이쁜 주식을 매매를 합니다. 하이로닉은 사실 얘가 21선을 맞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장세가 그렇게 막 조금 썩 좋지 않아도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래는 요 21선까지 내려왔을 때 매매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맞는 걸 좀 보고. 근데 얘는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요 그 요렇게 옆으로 흐르고, 요때 말씀을 드렸던 매수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때 매수를 드렸던 이유가 오일선이 꺾이면서 22선과 간격이 굉장히, 네, 간격이 오일선하고 22선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은 요 장대 양목에서 절반을 깨지 않으려는 요 움직임 때문에 요때 매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했던 이유는 당연히 종가 고가이기 때문에, 종가 고가는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그렇고 다른 종가 고가 굉장히 고생했던, 종가 고가여도 꼭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고가여도 꼭 주식이 그 다음날 음봉을 주는 건 아니다. 근데 열의 아홉은 주식이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열의 하나가 요 종가 고가를 극복하고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뭐 상한가도 갈 수 있는, 하지만은 그거는 확률상 열의 한 개, 두 개이기 때문에 그 확률이 절대 기댈 수는 없고, 종가 고가가 나오면은 앞으로 어떤 주식이든 그냥 바로 매도 때릴 겁니다. 그 주식이 다음날 상한가를 가더라도. 어쨌든 이날 음봉을 줬고, 그리고 이때 목요일에 가장 장세가 좋지 않았죠. 코스닥이 한 3% 이상 떨어졌었나? 그렇기 때문에 21선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이로닉도 조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반등을 해줬긴 해서 21선 위로 올라오긴 했으나 거래량이 너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추세 전환까지는 모른다.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요. 얘가 요 21선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 61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럼 61선까지 내려오면 그때 아주 좋은 매수 타임이나 보고 이때 매수를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60에서 맞는다고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60에서 맞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그걸 보고, 왜냐면 60에서 맞고 바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20이, 240이 저 아래까지 내리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움직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하이로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이로닉은 좀 더 추적 관찰해보면서 주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니언스를 한번 볼까요? 지니언스가 여기 있군요. 네, 관종 섰자인 줄 알았네. 지니언스는
사실 요때 이때 무너지고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했습니다. 근데 매도를 하지 않았던 거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20에서 깨고 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요거를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요. 만약에 이 주식을 요때 매수를 했으면 요거 나왔을 때, 즉 요 깨는 음봉에 나왔을 때 바로 매도를 때리는 게 맞습니다. 즉 21선을 깨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대상승장에서는 저렇게 21선 깨고 내려와도 워낙 주식들이 다 힘이 있고 워낙에 주식 시장에 그 자금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회복할 가능성이 대상승장이기 때문에 회복할 가능성이 많았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상승장은 없을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무너지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때쯤에 하이로닉처럼 오이선하고 20에서 간격 좁아졌을 때 매수를 했고 그리고 요 매수를 했을 때는 요 깨지는 음봉에 나왔으면 무조건 칼 손절 바로 매도를 때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매도를 바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좀 맞고 그러니까 저게 깨고 내려왔어도 막판에 들어올려서 21선 위에서 그러니까 즉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두 번째는 이미 예전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때 이미 수익을 냈고 절반 정도를 갖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굳이 칼손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매도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매도를 이렇게 드리지 않았더라도 어? 20에서 깼네? 아, 그럼 매도해야지 라는 기준으로 하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아무리 절반 갖고 있더라도 20에서 깼으면 어쨌든 매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냐,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맞긴 한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고점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얘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주식인데, 요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식이 요렇게 약간 뭐랄까, 음, 그릇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밥그릇 형태로. 요렇게 그릇 형태로 만들면 사실 이때 매수 타점입니다. 주식이 올라갔다가 여기 살짝 조정을 줄 때 이렇게 밥그릇처럼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가면 요때가 다시 매수 터전입니다. 왜냐 전배열이고 요때 중요한 거는 5일선 20일선 62일선이 전배열인 상태가 되고 고점이 안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요 직년스는 요때가 사실 매수 타이밍이기도 했어요. 사실 매수를 줄 거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요것보다 하이로닉이랑 백금티인애가 좀 더 차트가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아직 21선이나 61선 간격이 좀 넓다. 60일 120선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1선이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매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렇게 됐는데 요날 밤에 이때 목요일이죠. 맞아요. 그때 미국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얘가 만약 개파락이 되면은 이렇게 심지어 이때 개파락으로 시작하게 되면 심지어 개파락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일랜드 아일랜드 형성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일랜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요렇게 아일랜드 그러니까 하늘에 뜬 섬처럼 되어버리는 자. 요게 대표적인 종가에서, 그러니까 고가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이러면 주식이 꽤 오래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영수도 어쨌든 내년에 굉장히 좋은 주식이 될 거예요. 다만 지금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진영수가 메타버스 보안 쪽으로 올랐는데 메타버스들이 사실 단기 고점 좀 찍긴 했죠. 근데 어쨌든 이 주식들은 다시 올라갈 거긴 하기 때문에요. 그 대표적인 게 한국전자인증, 아니 한국정보인증일 겁니다. 잠시만요. 한국 이거 몇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한국정보인증 요때 요때 아일랜드 요때 아일랜드 예.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기를 못 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니언스는 매도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니언스 되고 있는 분들은 이게 개파라 시작하면은 아일랜드 형상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미련 없이 팔아버려라. 그래도 익절이긴 해요. 익절이긴 하지만 사실 조금 아까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절반 정도는 들고 있을 만한 주식이었고 굉장히 가능성 있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도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익 낸 거에 항상 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개미들은 어쨌든 주식이 수익을 준다는 거에서. 그래서 지면서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없는, 그리고 사이버 보안주들도 그 좀 지켜볼 필요가 없는, 아니면은 사이버 보안주에서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주로 올라던 지니언스를 제외하고 다른 드림 시큐리티나 다른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장세가 됐습니다. 지니언스는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당분간. 그 다음에 지니언스 받고 그 다음에 DKT를 좀 볼게요. DKT랑 ELP를 좀 보겠습니다. DKT, 폴더블 폰 관련주입니다. DKT는 사실 조금 모르겠다. 이렇게 흔들리냐? 조금 아까운 주식이에요. 왜냐면은 이때 21선을 맞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때 조금 망설였던 이유가 요 21선 맞고 저는 얘가 이렇게 조금 갈 줄 알았어요. 아직 61선이 122선을 골든크로스 내기 좀 전이고요. 5일선하고 21선 간격이 좀 멀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5일선하고 21선이 조금 모아지면 완전 좋은 매수 찬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한 9%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 예. 어쨌든 DKT는 폴더풀폰에서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이고 얘도 매수 타이밍 올 때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단 지금은 매수할 타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얘는 매수할 타점은 5일선하고 21선 간격이 좁아진 다음에 21선 위에서 가까이에서 매수를 하거나 5일선 가까이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매수 타점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때도 매수 타점 아니라고 봤던 이유는 단 하나, 5일선하고 21선하고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차트가 이쁩니다. 사실은 요즘은 좀 우리가 그 매수를 좀 많이 하는 종목들이 뭐냐면 사실 지니어스도 마찬가지고 그 하이노티도 마찬가지고 한 번 가려다가 무너질 때 무슨 뜻이냐면요. 요렇게 요 때 있죠. 요게 지금 하이노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때 전배열이 거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가겠구나. 근데 원, 투, 쓰리 한 다음에 여기서 잠자기 들어가 버리죠. 잠자기에 들어가 버린 다음에 주식이 다시 여기서 강하게 들어 올려준 다음에 주식이 간단 말이에요. 요즘 많이 보이는 패턴들이 이렇게 요런 패턴들입니다. 왜냐면은 중간 우리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 8월 이후, 그러니까 9월, 10월 달에 장세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강하게 회복해주고 다시 정배를 만들고 가는 주식들. 우리가 현재 매매했던 주식들 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하이론이 또 누가 봐도 작년 겨울에 갈 만한 주식들이었는데 1, 2, 3 한 다음에 잠자기를 1년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잠자기 들어갔다가 10월 달에 상한가 치면서 강하게 추세 전환해 준 다음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우리가 그 또 하나가 지니언스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니언스도 보시면 지니언스 심지어 매매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가 봐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누가 봐도
요렇게 정배열을 만들면서 갈 만한 주식이었는데, 정배열을 만들면서 갈 만한 주식이었는데, 주식이 잠자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잠자기에 들어가 버리고, 잠자기에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 이 잠자기도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몇 개월 되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전배열로 만든 다음에 주식 다시 가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한번 잠자기가 끝났던, 물론 그 앞에서 사도 타점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는 건 100%가 없고 언제든지 세력들에 따라 혹은 재료가 밀리거나 장세가 안 좋으면 재료가 장세가 안 좋으면은 주식이 잠자기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기서 진영 사이언이 한번 잠자기가 끝난 종목들을 조금 우리가 좀 매수를 했던 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더라? 어, 요거는 탈출한 종목이죠. SP 시스템. 음, SP 시스템도 보면은 이때쯤 전별로 만들어지는 딱 이렇게 전별 만들어 두고 누가 봐도 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정확히는 이때겠네요. 정확히는 이때겠네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같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오 매집 잘 됐네. 그리고 심지어 전별 간격도 굉장히 이쁘고 그렇죠. 전별 간격도 굉장히 이쁘고 하지만 장세가 좋지 않아 요때 이후로 장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죠. 주식이 완전 잠자기 들어갑니다. 거래량이 없죠.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붙이면서 하락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 없이 이게 주식이 내려가면 이거는 주식이 잠자기에 들어간 거고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이렇게 한 번에 올라와 버리죠. 얘도 지금 이제 막 거래량 들어왔고요. 얘는 여기에서 다시 하이로닉처럼 5일선하고 20일선, 이제 60일선이 아직 안 올라왔죠. 그리고 120일선도 올라와야 되고요. 그렇게 올라오면서 정별이 다시 만들어지면 얘는 다시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하이로닉이 바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여기서 강하게 추세 전환, 상한가에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옆으로 횡보하면서 결국 전별을 만든 다음에 주식이 갔단 말이에요. SP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이런 주식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앞에서 전별로 갈 만한 주식들이 장세가 좋지 않거나 재료가 밀려서 잠자기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거의 한 어른도 밀어버리면 한 30% 40%를 밀어버리고 밀어버린 상태에서 거기서 강하게 추세 전환하면서 올라와 버리는 맞다 그것도 있죠. 위더스대요. 위더스 제약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여기가 정확히 매수 타점. 이때는 아직 241선이 만들어지기 전이긴 한데 어쨌든 누가 봐도 여기서 매수해 볼 만한 자리였는데 주식이 완전 잠자기 들어가 버리면서 내리꽂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얘도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하이노트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요 패턴 잘 기억해 두세요. 앞에서 갈 만한 주식들이 한번 쫙 무너졌고 거기서 강한 추세 반점한 그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들 20% 이상의 이제 반전 투자해주고 거기 위해서 다시 정배를 만든다면 주식 다시 가버리는. 그럼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미 앞전에서 매매를 해서 이 주식이 물려있는 상태면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 본적으로 오면은 일단 매도해야 됩니다. 일단 매도를 해두고 하이로니처럼 정배를 만들고 정확한 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이때 매매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추세가 올라오는 주식들이 있다면은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추적 관찰해야죠.
전별을 만들 때까지. 그래서 하이로닉처럼 혹은 지니어스처럼 정확한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요 패턴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DKT도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좋고요. 얘도 지켜보면서 다시 매수 타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P를 봅시다.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ELP도 보면은 ELP도 굉장히 여기서 주식이 가다가 세력 들어왔고 그리고 옆으로 약 1년 정도를 기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면서 박스를 그어봅시다. 이렇게 딱 1년 정도를 기었습니다. 사실 저때 12월 13일에 가는 듯 하였지만 종가 고가 비슷한 흐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갈 것 같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이 조정을 줬고 그리고 사실 이때 조금 지켜보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었으나 이때 너무 강하게 올라오고 약간 좀 종가 고가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21선 위로 올라왔지만 그래서 21선 위로 올라왔네. 좀 미리 매매하면 좋긴 했는데 그래도 21선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자. 그리고 이때 5일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 되고 가까이 있으면 그때 매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세가 좋지 않아서 이때 확 꺾였고 이때도 현재 121선도 깬 상태입니다. 얘는 241선까지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얘는 제 생각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저점은 안 깰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여기를 맞고 올라오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는 절대 깨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박스권이 유지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LP도 다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언제? 정확한 타점을 줄 때. 그래서 우리는 사실 ELP, DKT, 패권 TNA, 하이로닉, 지니어스 요 5가지 정도만 조금 추적 관찰하면서 정확한 타점 줄 때 매매하면요. 올 한 3월, 4월까지는 수익 걱정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많은 종목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좋고 더 좋게 보고 있는 게 MI텍. MI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이 누가 봐도 이때 정비화를 만들면서 거래량 이쁘게 들어오면서 갈만한 주식으로 보였으나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보다 여기가 거래량이 더 적게 들어오면서 누가 봐도 이때 정비화를 만들면서 갈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후로 장세가 좋지 않을 때 주식이 완전히 내려 꽂고 잠자기에 들어가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강한 추세 반전과 함께 주식이 올라와 주면서 여기서 다시 전별을 만들어가는 즉 예를 들어 5일선, 21선, 122선까지는 전별이 됐지만 아직 61선이 전별이 안 됐거든요. 61선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전별이 이쁘게 만들어지면 역시 마찬가지 하이로닉처럼 매수 타이밍 이렇게 옆으로 키워준다면 MIT도 잘 지켜보세요. 얘도 미용기기 아닙니다. 얘는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로닉이랑 비슷한데요. 조금 결이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도 폴더프 폰 관련주입니다. 근데 얘는 아직 전별을 만들려면 조금 멀었어요. 창문 연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요때 지금 창문을 열었다고 보고 얘는 창문을 지금 여기서 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문 8월달에 열었기 때문에요. 적어도 1년 이상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정비화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얘는 아직 매수 타이밍 아니지만 실경 하이테크도 잘 지켜봐야 될 주식 중에 하나라는 거,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백금 TN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 TNA는 일단은 요 2016년부터 2017년 동안 올랐던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3년 이내가 아니죠. 2016년은. 그래서 요때 3배, 4배, 5배 올라간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여기서 집중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주식이 세력이 들어왔고 얘는 사실 굉장히 급하게 올렸죠. 급하게 정배열을 만들어주면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여기서 사실 매수해 볼 만한 타점이긴 합니다. 완벽한 정배열의 거래량도 이쁘게 들어오고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장세가 좋지 않아서 흘러내렸고 그리고 거래량과 함께 강한 추세와 함께 주식이 올라온 다음에 다 지금 비슷한 패턴이죠. 이렇게 거래량 함께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정배열을 만들어 가죠. 그리고 이제 딱 이제 딱 정배열했습니다. 5일선, 20일선, 60일선, 100 이제 딱 정배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 요 강한 양봉의 절반을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즉 세력들이 굉장히 잘 만지고 있고요. 굉장히 잘 만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얘는 너무 세력들이 운전을 잘하긴 해요. 보면은 요 박스 거. 즉 그 장세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요일 날 장세가 워낙 좋지 않았던 때잖아요. 이 정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등과 함께 요시 마찬가지로 강한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요번에는 가게 되면은 그래도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4,700원 정도까지 4,750원에서 4,700원까지 보고 있긴 하지만 요번 주 장세는 굉장히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4,600원에 4,500, 4,650원이면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4,700원까지는 봐야 한 10% 수익은 나는 건데 장세만 괜찮으면은 조금 오래 들고 있고 싶지만은 다음 그러니까 즉 요번에 시작하는 주에 장세가 그렇게 썩 좋을 거로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수익 주면 팔아야 됩니다. 한 10% 내외 매도 드릴게요. 얘는 당장 월요일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때 잠자기에 들어간 거에 비해서 꾸준하게 지금 보시면 요때가 한 전날에 한 400%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얘가 그걸 거의 유지해줬죠. 이틀 연속. 얘보다 더 차트 이쁜 주식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고 간 겁니다. 매도를 안 드린 겁니다. 물론 금요일날 종가고가 나왔으면 무조건 매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종가고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종가고가 안 나온 게 땡큐입니다. 종가고가 볼게요. 여기 종가고가. 음. 그리고 이건 다른 방 사람들이 이때 매수해가지고 이때인가? 이때 매수해가지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좀 노는데 어쨌든 이때 물려 있으면은 본전 근처 오면은 매도를 하거나 조금 수익 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때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식이 올라와 줬으면 그 요포를 횡보하면서 정확한 정배열을 만들 때 타점 잡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때 매수를 드렸던 겁니다. 자, 백금 TNA는 당장 내일이라도 예, 수익을 주면 팔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에도 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건 금요일날 마지막 날 미국전도 별로 좋지 않았고 딱히 백금 TNA가 참고로 백금 TNA 어떤 거 알려주냐면요.
그 레이저 전자장비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베컴 TNA가 굉장히 좋은 기술 혹은 장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과속 카메라가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잖아요. 전방에 그 과속 카메라가 과속 그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그래서 그 그냥 운전자들이 알아서 속도를 줄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저 미국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지역별로 그 과속 카메라도 있지만은 그 미국 경찰들이 스피드건을 갖고 다니면서 쏜대요, 레이저를. 그래서 이 차가 과속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를 하는데, 그 스피드건으로 그 상대, 그 과속하고 있는지 없는지, 과속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스피드건 레이저를 쏘면, 그 차량의 그 백금 TNA에서 개발한 그 레이저 감지 장치를 달아두면, 그, 지금 누군가가 너의 차에 스피드건 레이저를 쏘고 있어.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 라고 알려준대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비를 장착하면 불법.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합법. 그래서 백금 TNA가 그 장비 미국 시장에서 그 장비의 점유율이 50%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기대하면은 얘 재료 나스닥 상장 이슈? 그러니까 미국 주식 상장 이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 그거는 조금 뭐랄까 터무니없는 너무 꿈을 너무 그 긍정회로만 돌리는 거고 어떠한 재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 올라주면 매도를 할 겁니다. 예. 그런 장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찾아보면 나오더라고. 예. 얘도 종가 고가임에 여지 없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종목 잘 기억해 두시고, 예, 그리고 그 외에 MI텍, 실경 하이테크, 그 다음에 베컴 DNA, 하나 더 볼까요? 네이블. 네이블을 왜 좋게 보냐면, 네이블 좋게 보냐면, 추세선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가면서, 여기 추세선에서, 요거를 극복하는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장기 이평선들을 다 뚫어주는 완전히 완벽하게 뚫어준 여기 나왔거든요. 저는 요거 너무 이쁘게 봐요.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버텨주면서 좀 가야 다시 매수 타임을 잡을 텐데 장세가 좋지 않다는 게 이렇게 조금 많이 조정을 줬습니다. 원래 한 이 정도까지는 버텨줘요. 5일선은 깨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왔으면 5일선을 깨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얘는 이날 그 변곡점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강한 양봉 그리고 이쁜 거리량 그리고 이평선을 4개를 한 번에 뚫어주는 얘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단은 모양은 그 장세가 좋지 않고 아직은 정별이 되기 전이고 이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좀 더 지켜보는 분은 봐야 됩니다. 네, 그거 생각을 해두시고 네이버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들어왔던 종목이 있었지. 그게 위세가이텍이었구나. 위세가이텍. 요거는 그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4일이었나? 이때. 자,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 단톡방에 이거 주제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별로 좋다고 봅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제가 이 주식 좋아 보이네요. 라고 관심 있게 보셨을 때 이거는 제가 매수하려고 한 종목보다 이 종목이 자기 기준에 더 이뻐. 더 잘 갈 것 같아. 그래서 매수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실력이 느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요 12월 23일 왜 그러냐? 잠시만요.
잠시만 인터넷이 조금 이상하네요. 좀 기다릴게요. 왜 그러니? 이것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림에서 봅시다. 지금 이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12월 요 박스권을 요 뚫어주는 강한 양봉 보이시죠? 이게 12월 23일인데요. 이제 요 박스권을 뚫어주는 요 양봉을 나왔을 때 이 주식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그 들고 있는 게 맞나요?가 질문이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주식은 들고 있으면 땡큐였습니다. 왜냐 이때 더 올라갔죠. 이때 더 올라갔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더 땡큐긴 하지만 저는 저는 이 주식은 아마 제가 요걸 매수를 드렸고 요 벗어나는 양봉이 나왔으면 저는 매도하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 이거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왜 그러니? 음, 주식을 껐다 켜보겠습니다. 주식을 껐다가 다시 켜고 해보겠습니다. 되나 이게? 네 되네요. 자 다시 보시면 너는 왜 이 화살표는 왜 안 없어지는 거야? 음,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요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요 주식이 왜 전 좋아 보이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로, 아따, 왜 그러니? 됐고. 화살표가 안 그려지는구나. 이건 또 되네. 네, 이걸로 그릴게요. 이런 오류는 또 처음이네. 요렇게 봤을 때, 추세선을 벗어나는 요 양봉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 양봉들이 나왔기 때문에, 화살표가 안 그려지네. 요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해주는 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요 추세선에서 벗어나는 벗어난 상태에서 여기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지지해주는 요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조금 더 얘를 좀 정밀하게 보면요 조금 더 정밀하게 봐볼게요 주식을 요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 이거 들어오는 거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시죠? 거래량 들어온 거 동시에 요 양봉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평선들을 완벽하게 다 뚫어주는 추세를 전환하는 양봉이거든요. 아까 네이블처럼 그 상태에서 얘는 아까 네이버도 다른 거는 이때는 장세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해주고 갭상승까지 하는 상태에서 심지어 이때 종가 고가 나왔는데도 여기서 여기 위에서 지지해주는 그리고 무너지는 척 하다가 60일선 맞고 그대로 강한 거리량과 함께 올라가 버리라. 근데 요 강한 거리량과 함께 올라가는 강한 거리랑 함께 올라가는 이때죠. 이때 얘가 요 박스권을 뚫어주는 양봉인데 이때 매도를 해야 됩니까? 들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요거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왜 매도해야 됩니까? 화살표 안 되지. 왜 매도해야 됩니까? 왜냐면 박스권을 뚫어주고 이제 출발한다는 흐름 아닙니까? 근데 저는 요거에서 조금 불만은 이때 거래량보다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이때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즉 얘는 갑자기 어떠한 재료가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재료와 함께 갑자기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뚫어줬습니다. 저는 요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박스권을 뚫었을 때 거래량이 앞전보다는 적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엇비슷하게 나오거나. 즉 거래량이 없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야 많이 가고 안정적으로 가는데 얘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계속 들고 있었으면 이때 이것도 한 20% 먹었겠죠. 이게 박스 3번에 거절하고 올라갔겠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지만 제가 가진 관점에서 주식을 봤을 때는 저 박스권 뚫어주고 거래가 많이 터질 때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분.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반드시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동영상 찍어서 올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 장세는 이제 좋지 않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세를 봤을 때, 저는 박스권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무너지지 않고 박스권만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박스권이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물려있던 종목들,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 파버나인, 메가 MD 등등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주식들 아직 고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를 하다가 이제 파버나인 한번 볼까요? 파버나인도 이때 매수한 거잖아요. 이때 전배열일 때 누가 봐도 매수할 수 있는. 하지만 요 7월 이후 장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이 죽어버렸고 이렇게 거래량을 죽었고 이때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이제 좀 반전을 좀 하려는데 사실 요 때가 좀 반전이 좀 실패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슬슬 다시 올라와 주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지만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거를 완벽하게 뚫어주는 강한 양봉이 나와야 된다. 하이로닉처럼. 그랬을 때 우리는 이때 매수를 해서 물렸기 때문에 본전 근처에 일단 매도를 했다가 요 강한 양봉 다음에 이렇게 주식이 다시 전배열로 만들어 가는 걸 보면서 하이로닉, 지니어스 그리고 지금의 백금트레이처럼 타점을 오늘 그것만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타점을 잡고 주식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한 양봉이 나오기를. 근데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요 주식들이 나락으로 갈 거였으면 거래량이 붙이면서 나락으로 갔을 겁니다. 거래량이 붙이면서 주식이 무너졌을 텐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선 FNG도 마찬가지. 거래량 없이 내려왔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래량이 붙이면서 강한 양봉으로 이렇게 뚫어져 나오고 우리는 앞에서 물렸기 때문에 본장 근처에 일단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차트 만들어서 올라가면은 다시 타점 잡고 매수를 해야 되는 전혀 고점 안 나왔고 앞에서 매집박 흔적이 완벽하게 보이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보락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여기서 강한 양봉 이렇게 뚫어지는 양봉들이 나와야 됩니다. 메가인디도 마찬가지. 사실 메가인디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좀 그 강한 양봉이 나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잘 지켜보고 계셔야 됩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 이렇게 뚫어지는 강한 양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SPX 스탠드 퇴출했고 하이로니까 지니언스도 수익 냈고 백금도 반드시 수익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백금을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번 주 장세 지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